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멸콩TV는 언제나 먼 길 달려와 주시는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예. 너무 중요한 댓글이 올라왔어요. 마이가 쿠님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네. 근데 그 경선 결과잖아요. 그 결과를 보니까 탈당 선동한 사람들한테 이가 갈린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왜 저걸 읽어드리냐면 여러분 그래서 죽어도 탈당하지 말고 오히려 열받으면 열받을수록 10명, 100명씩 붙잡고 더 당원가입 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당원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후보도 선출하고 당이 운영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거거든요. 네. 그 댓글이 올라와 있어서 이거 먼저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은데 이번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다음번 전당대회, 그렇죠. 총선에서 국회의원들 뽑는 거, 대선 후보 뽑는 거 생각하면 한 달에 1,000원짜리 당원가입 아무리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들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사님?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일단 탈당을 하면 이제 복당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까다로워요. 네. 네. 예, 또 심사라고 하는 걸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탈당하신 분들은 네. 빨리 복당 절차를 밟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탈당이냐 복당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2년 후 총선 지나서 3년 후 대선 있잖아요. 그때 수권 능력이 있는 세력이냐,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당의 목표는 정권 잡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이 아무리 선명하고 시원시원해도 현실적으로 정권 잡을 능력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는 뭐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마치 그 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데 계속 씨 뿌리고 물 뿌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당, 집권 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국민의힘 말고 다른 데는 찾기 어렵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오나 고우나 국민의힘을 키워야 되고 또 미오나 고우나 국민의힘을 우리 자유파가 한 명이라도 더 입당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조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점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통해서 승부를 해야 되니까 탈당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복당 절차를 밟으시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화요일마다 모시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 있잖아요. 네. 제가 이분과 방송을 하면 할수록 내공이 장난 아니다. 진국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조원진 대표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뭐 3.1절, 뭐 중요한 날 3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도 기사 한 줄 안 써준다고. 그렇죠. 뉴스 한 번 안 내보내준다고. 근데 거기에 현역 국회의원이 5명 나오고 10명 서잖아요? 그럼 기사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뉴스가 다 보도가 돼요. 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 아무리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해도 국회의원이 저 국회 소통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회견 하는데 그건 현역 국회의원만 빌릴 수 있거든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말해야 그게 뉴스가 되고 기사가 되면서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의 시대고 뉴미디어가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정치를 바꾸고 있지만 그래도 동시에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말씀하신 수권 능력 네. 미호나 고우나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들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대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번 지방선거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됐다 아쉬운 분들은 더더욱 다음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다음번 총선 때 국회의원들 내가 뽑는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뽑겠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복당하시고 당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김민수 최고위원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 아직 못 됐지만 네. 최고위원이 된 것만으로도 연일 뉴스가 되잖아요. 그럼요. 네.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마디 하면 또 장도혁 대표와 함께
어디 캠프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러면 기사가 나죠. 그것만으로도 기사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러 평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보다 뭐 2배, 3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게 기사가 한 줄이라도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기사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원내 정당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더 좋고 또 지도부가 되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뉴스를 만들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럼 뉴스를 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지상파 정편 백날 뉴스 만들면 뭐합니까? 이제는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네. 그러나 역시 지상파 정편에서 뉴스가 되느냐 안 되나 하는 것은 아직은 뉴미디어의 흐름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다른 국민들도 있잖아요. 네. 그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모여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마이가쿠님 너무 중요한 댓글이어서 저희가 읽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인 뉴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것들이 네. 선거 다 이겼다 생각해서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똥볼을 거하게 차고 있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같은 진짜 곧 죽어도 민주당 편만 드는 언론들도 사설로 조지는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그래요. 바로 이재명을 공소 취소하겠다는 특검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조홍천이 제안해서 국민의힘 개혁신당 연석회의도 하고 하는데 심지어는 정의당마저도 이거 반대한대요, 박사님. 네, 정의당도 반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상식이냐 몰상식이냐의 문제로 확정이 지어진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민주당 안에도 개딸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있긴 있죠. 이 국회의원들은 네. 숨죽이고 대놓고 있지만. 말은 네. 못해도 야 이거 지금 우리 죽으려고 한 뭐 이러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가 후퇴했어요. 이재명이가 조작 기소 이거는 필요하지만 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당에서 숙고해야 한다. 이러고서 완전히 지는 싹 발을 빼버렸어. 네. 그래서 그 당에서도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이거 필요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는 다시 논의해야 된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이 똥볼 찼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의 장도혁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뭐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 개혁신당에서까지 그렇게 이제 가담을 하고 정의당까지 입장 표명을 한 상태에서 이걸 더불어민주당 아무리 개딸들이 뻔뻔하다 하더라도 더 밀어붙일 힘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것들이 지방선거 후로 미루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공세를 중단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적어도 사정이고 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를 잡고 늘어져야 돼요. 너네 지금 이렇게 하는 거가 지방선거 후에 강행하려고 하는 거지. 이러고서 다시 멱살을 더 세게 잡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대놓고 사기치겠다고 대국민 공표하는 집단은 처음 봐요. 글쎄요, 예를 들면 예. 반응이 안 좋고 한겨레 경향까지 난리가 나니까 이거 안 할게요. 좀 수정할게요도 아니고 아하.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이거 시기를 좀 고민해 보겠다. 네. 이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대놓고 국민들한테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조삼모사 하겠다. 선거 끝나면 너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우린 이거 할 거다라는 대국민 사기 예고지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근데 그만큼 이재명이가 지금 쫄아 있어요. 저 기소를 완전히 취하하지 않으면 기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 저게 재판이 언제 가동 재개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지가 권력 휘두르고 막 온통 사법부 판사들 막 겁박해가지고서 입투름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 결과가 조금 잘못 나오면 네. 저 이재명이 입장에서 볼 때 지는 걸로 나오면 또는 총선 다가오고 있는데 분위기 점점 안 좋아지면 네. 뭐 그러면은 언제든 재판 재개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거를 완전히 그 공소 취소를 해놓지 않으면은 아마
발 뻗고 잠을 잘 못 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거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재명 생각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개딸들도 당연히 이재명이 포기하지 못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어떻게든 이거를 처리하려고는 할 텐데 워낙 이게 국민적 저항이 심해요. 그래서 적어도 6.3 선거 전에는 좀 더 이거 없었던 얘기로 하자. 뭐 그 정도의 전략적 후퇴를 이것들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국민 사기 예고예요. 사기 공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속으면 속는 사람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여러분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내가 사는 지역의 후보가 마음에 안 들고 다 이해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지만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가 마음에 드는 거 아닙니다. 박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가 후보가 선출된 마당에 자기 얼굴에 침뱉게 안 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 후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국힘을 안 찍는다? 민주당을 찍는다? 또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는 사표나 마찬가지인 다른 후보를 찍는다? 그러면 그 후보한테 내 표를 안 주고 끝이 아니라 저 이재명의 공소 취소하겠다는 저 특검에 우리가 고속도로 깔아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번 선거는 이제 뭐 지역 발전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이슈고요. 저 민주당의 독재, 이재명 재판 받을 용기도 없어서 무조건 공소 취소하겠다는 저 말도 안 되는 조작기소 특검 여기에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리느냐 마느냐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싸움이. 이재명 종북 주사파들은 이번 선거를 아마 돈 나눠주는 민생 선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래도 민생은 챙기지 않냐. 뭐 정과 사범에 뭐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잘 챙겨는 주는 것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서 선거를 치르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슨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서 지금 돈 나눠주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 선거도 다시 말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건 그거고 하여튼 공소 취소는 이것대로 해야 돼라고 워낙 집착을 하니까 이것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무리수를 돋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게 자충수가 됐어요. 거의 뭐 자살골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거를 뒤로 물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 후에 다시 하겠다는 게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재명이 돈 나눠주는 선거에 우리도 나눠주겠다고 할 수도 없고 돈은 받고 표는 2번 찍으세요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땅한 대안이 없었는데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너무나 좋게 판을 깔아준 거예요. 공소 취소 특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세게 싸우면 국민 절대 다수는 국민의힘 편에 서서 싸우게 되거든요. 실제로 최근 발표되는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이른바 중도층, 부동층의 다수도 공소 취소는 아니지 그렇죠.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핵심고리로 해서 반 이재명 전선을 위력적으로 구축하면 6.3 선거를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멸콩TV에는 국민의힘의 전통 당원분들이 시청자로 많이 있으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나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아쉽다, 뭐 선뜻 찍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댓글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은 오세훈, 양양자 두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중요한 시국이 아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재명이 재판받으면 무조건 유죄니까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려는 공소 취소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느냐 국민들이 회초리 때려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선전하면 네. 공소 취소 때문이라고 다들 분석할 겁니다.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재판부도 눈치 슬금슬금 보다가 이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선전해? 우리 재판 재개할까? 물론이죠. 예. 그 얍실한 판사들이 그 고민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구냐,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느냐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저라고 저희라고 뭐 마음에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실. 오세훈이 양양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 우리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그래도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은 그 주요 당직까지 맡으셨던 분이라
저보다 좀 더 애당심 있죠.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동혁 대표가 찍어달라 그러면 찍어주겠다. 네. 그 왜냐하면 오세훈이 이게 그동안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어디 인정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양양자 이게 같은 최고위원이면서 언제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제대로 존중하고 인정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여전히 뭐 장동혁 대표를 뭘로 알고 거의 그 지워버리려고 했잖아요. 오세훈이가 특히. 그렇죠. 그런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오세훈이가 국민의힘 후보 됐다고 양양자가 국민의힘 후보 됐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나 저 가서 양양자 찍고 오세훈 찍고 이렇게는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세훈이도 양양자도 당선이 목표일 테니까 이것들이 나름 열심히 계산할 거예요. 계속 장동혁 대표랑 거리를 두는 게 지것들 이기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투표율 50%밖에 안 되는 그래서 양쪽 다 확실한 당원들과 고정지지층들이 누가 더 많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지금이라도 이기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한테 뭐라 그랬지만 진짜 장동혁 대표한테 바짝 엎드려서 좀 도와주세요. 지원 유세에 나와주세요. 이래서 장동혁 대표가 우리 국민들과 자유파 국민들께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여러분 마음 상하신 거는 제가 100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 당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양양자 찍어주시고 서울에서는 오세훈 찍어주세요. 라고 장동혁 대표가 호소하면 그러면 저 찍어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사과도 없이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당 후보로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서 찍어줘야 된다? 이건 저는 오세훈이 양양자한테는 제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호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방송 나가서도 많이 하는 말이 선거라는 게 이 장동혁 대표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장동혁 없이는 절대 못 이기는 선거입니다. 당연하죠. 예. 왜? 박사님 같은 분들, 지금 공감하는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찍어주세요라고 한마디 하면 못 이기는 척 찍는데 네. 끝까지 장동혁을 배제해? 장동혁의 메시지가 없어? 네. 그럼 이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만으로도 안 되지만 장동혁 없이는 더 안 된다. 네. 그게 장동혁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선거 전체를 보는 우리의 어떤 정무적 판단인 거잖아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저게 오세훈이 찍어주고 저게 국민의힘 공천 받았다고 오세훈이 찍어주고 양양자 찍어준 다음에 바로 저것들에 의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찍혀나가는 일을 만약에 우리가 맡게 된다면 이거 우리가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적어도 저 오세훈이한테 뭐 사과를 받고 싶지도 않고 양양자한테 뭐 부탁받고 싶지도 않아요. 관심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그 국민의힘 전체의 그 입장을 보고 또 앞으로 있을 총선 대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간절하게 그 진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께 호소한다면 그 호소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와일드 로즈님이 슈퍼챗으로 딩동댕 고 박사님 말씀처럼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찍으라면 찍을게요라고. 네. 그러니까 정말 못 이기는 척 하고 싶어도 장동혁 대표한테 하는 걸 보면 그래도 한 번은 장동혁 대표 필요하다고 손잡고 하는 그게 우리 이 당원들의 마음을 녹이는 마지막 관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자, 여러분, 이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공소 취소 관련된 특검 일단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삼모사에 당하지 않으려면 네. 지선 끝나자마자 이거 통과시키겠다는 저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놀아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선 승리해야 됩니다. 회초리를 때려야만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하다 이런 짓까지 하고 있어요. 정청래가 네. 하정우 데리고 부산 북갑 구포시장 데려가가지고요.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한테 50살 된 하정우 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애기도 어이가 없으니까 머뭇머뭇거려요. 난처해하고. 그런데 계속 오빠라고 불러라고 재촉하거든요. 이거 아동보호법 제17조 위반이래요, 박사님. 그럼요.
이게 60살 넘은 사람이 60살 넘은 사람이 인상도 더러운 사람이 네.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한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이게 위협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 다가가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가지고 8살짜리 여자 아이한테 지한테 오빠라고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50살 먹은 하모식이라는 자한테 이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지금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하정우도 좋다고 옆에서 박수 치면서 듣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저것들은 저게 아동학대와 또 이 성희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사태거든요, 저게. 네. 그래서 저게 성인지 감수성 아주 빵점이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저게요, 8살 여자아이가 아니라 성인 여성에게도 누구한테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는 순간 성희롱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미 네? 그런 판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 부하 직원한테 오빠라고 부르라 했다고 감봉받고 징계가 법원에서 확정된 판례가 있고요. 네.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전공의한테 오빠라고 부르게 했다가 징계받고 처벌받은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성인 사이에도 성희롱이에요. 예. 강요하면. 근데 8살 여자아이한테. 그러면 아동보호법 제17조를 보니까요. 네.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위협감을 느끼게 하면 그 자체로 징역 3년까지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는 함부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제는 위험한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저게 이재명이 똘마니 하모식이 핫탈탈이라고 하는 자를 떨어뜨리려고 작심을 한 건가? 라는 해석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몰상식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는 지금 북갑에서 하정우 핫탈탈이가 나서면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첫날에 막 손 털더니 예. 며칠 지나서는 오빠 거리라고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요. 무슨 예. 사고가 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전 이제 계속해서 저런 수준이니까 저것도 뭔가 선거한답시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말인가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전부 사고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에 낡은 언론들이 있을 때는 저게 다 커버가 됐을 거예요. 네. 야, 그거 뭐 그냥 선의로 어떻게 하려다가 좀 약간 오버한 거 아니냐? 이건 네, 뭐 네. 이런 것까지 기사를 하려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없었던 일로 쓱 하고 넘어갔을지 몰라요.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라 저게 바로 리얼타임으로 SNS에 영상으로 떠도니까 저걸 어떻게 말립니까? 그러니까 이 뉴미디어 시대는 준비 안 된 자들이 나서면은 저렇게 자충수 자살골 계속해서 넣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정우의 모습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이재명이가 그냥 내려가라 그런다고 해서 얼떨결에 내려온 이 정치 초짜의 이 수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정청래가 일으킨 저 오빠 사태가 비단 부산 북구갑 선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맘때 아이를 키웠거나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럼요. 근데 정청래는 무슨 자신감인지 막 엄청 돌아다녀요. 부산을 또 갔대요, 박사님. 저게 정청래가 뭐 하정우 에포서 돌아다니겠어요? 지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 사전 운동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이 당은 내가 주인이다 뭐 이거 지금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전원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네. 3일 못 버티고 언론이 다 물고 뜯어서 후보 사퇴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하여튼 하정우가 계속 저렇게 계속 똥포를 계속 차주는 거가 네. 부산 북감만 아니라 6.3 선거 전체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의 상대 실수만 바라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북갑이 계속 하여튼 논란인데 워낙 무리하게 뭘 하다 보니까 자꾸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북값 간 것도 얼마나 무리스러운 겁니까? 그렇죠. 네. 하정우가 북값 내려온 것도 엄청 무리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 하정우는 저러죠. 한동훈이 저거는 또 무슨 이 김정혁인가가 뭐 구포시장 최대 매출 어쩌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하겠다고 대놓고 떠들어댄 거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 저희가 2부에서 네. 한번 집중 분석해 볼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자연스럽게 부산 북구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나온 부산 MBC 여론조사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사실은 그 KBS 한국 리서치에서는 박민식 25, 한동훈 24로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길 리서치가 부산 북구 조사를 했는데 네. 맹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로 조사한 게 아니라 하정우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럼 잘 모르면 예.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인 것 같잖아요. 대표인 것 같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여론조사 업체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금 경선 중이잖아요. 내일 발표가 나죠. 네. 그래서 박민식이냐 이영풍이냐 발표가 내일 난단 말이에요. 네. 발표가 내일 나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 박민식 결집될 겁니다. 또는 국민의힘 후보 이영풍 네. 대 한동훈 대 무소속. 하정우 뭐 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그렇죠. 여기 국민의힘은 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때로는 박민식과 이영풍 두 사람을 다 집어넣고 그러기도 하고요. 네. 초분산 시켜서 여론조사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장난쳐서 여러분들 뭘 그렇게 얻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다. 예. 더 정확한 여론조사가 KBS에서 이미 나왔고 내일 후보가 결정되면 결정된 후보 중심으로 엄청난 이 당원들의 힘이 집중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면서 30초만 광고 보고 올 텐데요. 광고 보는 동안 현재 거의 6,000분 보고 계시는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광고 끝나자마자 저희가 이 부산 북갑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그 측근 김종혁 단톡방에서 금권 선거를 획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 누르고 계시죠? 그래야 다시 보기로 더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한동훈 팬클럽 한딸들 단톡방이 보도가 됐는데요. 김종혁이 이런 톡을 남겼대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혁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9.15 뭐 어쩌고 출정식 한다. 그리고 사무실 개소식 한다. 그 다음 주엔 자원봉사자 공개 모집이 있다. 일정 참고해라. 근데 여기서부터 출정식에 뭐 전국 최대 인파 어쩌고 구포시장 개당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 북값이 떠들썩해질 겁니다. 모두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값에 안 사는 한딸들한테 버스 타고 내려와서 인원 동원한 거. 그리고 최대 매출 자체가 예. 돈 쓰고 가라. 그렇죠. 상인들한테 뭐 팔아줘라. 뭐 자기들끼리 블랙리스트 나눴다니까 화이트리스트한테 팔아줄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한동훈 똘마니들이 북갑의 구포시장에 와요. 그런데 김종혁이가 최대 매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구포시장에 가서 뭐라도 좀 사겠다고 돈 현금 들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 와서 뭐 북갑의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구포시장이. 거기 가서 이제 자기들 지지하는 가게로 판별된 가게. 이런 가게를 중심으로 다니겠죠. 그러면서 물건을 살 겁니다. 뭐 어묵을 사든지 야채를 사든지 튀김을 먹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얘기 안 하겠어요? 저희 한동훈 지지자들인데 여러분 이번에 한동훈 지지해 주세요.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전부 선거운동인데 이게 저런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지지자들이 그냥 국보시장 가서 뭐 맛있는 음식점 가서 뭐 먹으면서 한동훈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마 선거법으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 김정혁이 저게 공개적으로 떠들어댔잖아요. 예? 한동훈이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정혁이가 최대 매출을 기록해달라 이런 게 주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포시장에 한동훈 똘마니들이 가서 한딸들이 가서 돈 엄청 풀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다 한동훈 덕분이라고 선전 광고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명백한 금권 선거를 저렇게 조직적으로 지시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만으로 선관위가 바로 조사 들어가고 수사 의뢰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이
하나의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혁도 스스로 이 톡방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톡 내용을. 지가 본인이, 삭제하면 저게 네. 없어져? 오늘 예비 후보 등록, 출정식이란 표현 문제될지 모르니 삭제했습니다. 매사 조심합시다. 다 증거가 남아 있어요. 요즘 세상에. 아니 네가 조심하면 돼. 뭘 누구한테 조심하라 그래. 그러니까 도대체 선거법을 몇 번 어기는 건지 모르겠고 중요한 건 김종혁 이자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사실이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법원에서 가처분을 그렇지, 받아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국민의힘 당원이 무소속을 돕는 증거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건 지선 끝나자마자 명확하게 다시 윤리 열어서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이거는. 저게 표현이 문제될지 몰라 삭제했으니까 증거 인멸했다는 뜻이네. 이자가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뭐 본인이 이제 선관위나 경찰, 검찰에서 소명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네. 정당 사무에 있어서는 해당 행위가 이제 명백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물증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김종혁, 진종호 그리고 뭐 방송에서 한동훈 편 드는 국민의힘 당원 신분 가지고 있는 윤희석, 뭐 부산 따라간 배현진, 박종훈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투표를 각각 많이 해주셔야 장동혁 대표가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이 정리를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 한동훈이 이게 선거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판이 어떤 판인지 잘 몰라요. 뭐 티끝 하나만 있어도 잡아가지고 선관위에 고소하고 신고하고 재판 가게 만드는 게 선거판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지금 컨트롤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개나 소나 다 뭐 한동훈 똘마니들은 나서서 한두 마디씩 하면서 공세우려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네. 저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한동훈이는 뭐 당선될 리가 없지만 당선되면 바로 사법 처리됩니다. 네. 그리고 과거 이제 한동훈이 구포시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쇼했던 게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를 하기 때문에 네. 너 출마할 거 미리 알고 거기서 사전 선거운동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법 위반 그렇죠. 혐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다 신고와 제보, 고발이 선관위로 들어가고 있대요. 네. 그래서 지지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선관위에 전화하면 부산시 선관위에 다들 한동훈 때문에 전화하셨죠? 어허. 이런데요. 지금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서. 아하. 예. 우리 행동하는 멸콩천사 행동하는 이 유권자분들이 매의 눈으로 한동훈 일당들의 선거법 위반을 지금 다 선관위에 제보하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있는 이게 그런 과정이라고 이래가지고서 합니다. 이 여러 고발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돼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그러면 그 순간 한동훈이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 소탄배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이라도 위험을 피하려면 출마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비 후보로 이미 등록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등록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늦었어. 이제는 출마 포기를 해도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사실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전 선거운동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대선 후보들 있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네. 그 무슨 마이크도 아니고 확성기 한번 잡았다고 고발당해서 벌금 나오고 그래요. 왜 얼마 전까지 저 김현수 후보가 그것 때문에 재판받았잖아요. 그 뭐 지하철에서 인사하고 명함 그냥 달라는 거 몇 장 줬다고 50만 원 나왔는데 한동훈처럼 대대적에서 팬클럽 끌고 시장 내려가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네. 이게 사전 선거운동으로 안 걸릴까요? 그건 저의 상식으로는 선관위가 선거 기간 도중에 경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 북값 여론조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이 금권 선거 의혹 등이 있는지 등등을 쭉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와중에, 조경태는 예. 지난 주말 부산 박형준 시장 개소식에서 당원들과 충돌하면서 당원들 보고 나가라, 당신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된다, 이런 난동을 피웠거든요. 네. 네.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에서 조경태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갈등이다. 근데 정작 조경태 말고는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다 분위기가 좋았고 박형준 시장도 오히려 열받은 얼굴로 조경태 쪽을 쳐다보면서 우리 제발 이제 내부에서 총질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분열은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경태 난동을 조선일보는 장동혁 갈등으로 둔갑해서 사설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박사님? 박형준 시장 그 개소식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엄청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한 절반쯤은 아예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열기가 엄청 뜨거웠겠죠.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장동혁 대표와 이 김민수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그 박형준 시장과 함께 손을 들면서 승리를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도 뭐 자리를 함께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을 연출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조경태가 마이크를 잡자 이제 조경태가 평소에 하도 하는 짓이 택도 아닌 한 달 짓이니까 몇몇 우리 당원들이 뭐 조경태가 무슨 마이크를 잡냐 네. 자격 있냐 이러고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제 이걸 가지고 조경태가 싸움을 벌인 거예요. 막 자기 감정 못 이겨서 마이크를 거의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또 잡고 뭐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요 그거는 이제 조경태 해프닝이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워낙 우리 거기에 모인 그 국민의힘 당원들과 부산 시민들의 열기가 뜨거우니까 조경태 하나가 깔짝깔짝 대다가 그냥 말았어요. 근데 이거를 장동혁 대표의 그 지도력이 여전히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조선일보가 사설을 쓴 거거든요. 아니 근데 대구에서는 예. 뭐 우재준 의원도 오고 막 우리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오고 뭐 주호영은 안 오고 막 이랬는데 네.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부산에서도 조경태가 저러니까 네. 김대식 의원이 손가락질하고 그만하라고 박형준 시장도 바로 그 뒤에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더 이상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경태 혼자의 1인 난동이었거든요. 다 그렇지. 봐도. 예, 조경태가 난동불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저자는 저런 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주 상습적인 그런 이제 난동 분자이기 때문에 그냥 걔 무시하고 가면 돼요. 근데 저거를 어쨌든 저자가 마이크 잡고 저렇게 한 거는 팩트인데 네. 저거를 이제 뭐 이 전체 그 개소식을 언론이 잘 전해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소식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들이 딱 저 조경태 난동만 딱 부각시켜서 하면 야 이거 부산은 선거도 하기 전에 완전 이게 뭐 중구난방 분열이 됐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게 지금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전혀 그 현실 상황과 다르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씀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선거 관련해서 봤던 가장 최악의 선동은 뭐였냐면 네. 조선일보 칼럼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양상훈 칼럼이었던 거예요. 예, 예. 장동혁 살려줄까봐 국힘 못 찍겠다. 그거 양상훈이죠.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뭐냐? 이거 투표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일부 정말 보수를 좀먹는 우파인 척하지만 우파를 좀먹는 사람들의 선동을 조선일보 무려 주필이었던 양상훈 씨가 한 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양상훈이가 그 칼럼을 썼는데도 잘 안 먹히니까 네. 그 다음에는 강천석이 네. 고문이 나서서 직접 또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근데 그거라도 잘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는 윤머식이라고 뭐 좌파 패널까지 동원해 갖고서 또 칼럼을 썼더라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요. 그렇게 조선일보가 연일 막 장동혁을 죽이려고 하자. 네. 근데 다 실패했어요. 네. 하자 FN투데이가 칼럼을 이렇게 썼어요. 조중동이 졌다. 조중동이 졌다. 저 난리를 치는데도 장동혁은 무너지지 않았다. 예, 조중동이 졌다. 아,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이 시기에 조선일보라면 저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면을 다 채우는 특집을 만들 때가 아닐까 싶은데 네. 저들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과 증오는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좀 이해는 돼요. 뭐냐 하면 저것들이 이준석이를 띄우니까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잖아요. 그랬었죠. 그랬죠? 네. 한동훈이 띄우니까 한동훈이가 막 비대위원장도 되고 막 당대표도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것들이 그림 그리고 띄우면은 다 된다고 착각에 빠져갖고 한 지난번 전대 때 네. 김문수 띄웠잖아요. 그랬죠. 네. 뭐 띄운 게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그걸 했는데 근데 그렇게 김문수를 띄웠는데 장동혁한테 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동혁이 제1성이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해 버렸잖아요.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족벌 언론들 너네 끝났다 이런 선언이잖아요. 그 조선일보한테 사망 선고인 거죠, 일종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저 족벌 언론들을 별로 배려도 안 하고 무서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들은 장동혁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격을 해대고 있는 거라서 저것들이 왜 저 광분하는지는 알겠어요. 문제는 실력이 없어 저것들이 이제. 아무리 저 광분을 해도 장동혁을 못 죽여. 네, 그래서 여러분 족벌 언론들이 광분한다고 해서 괜히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또 저런 것들 또 저러나 보다 그러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이 와중에 우리 조중동이 합리적 보수 인사로 띄웠던 민주당으로 넘어간 김상욱이 있습니다. 김상욱이 이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됐는데 그 자리에 보궐선거 열리면 여러분 우리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예, 저희 김태규. 멸콩TV에도 나왔던 이제 김태규 후보가 뛰어요. 아 훌륭한 사람이죠. 울산 남구갑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 김상욱이요. 근데 울산에서 유세할 때요. 지금 방검복을 입고 다닌대요. 그거 이재명이나 입는 건데? 그러니까 김두겸 울산시장이 아니 시민이 무슨 테러리스트냐. 울산 시민들을 지금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김상욱 일정도 비공개래요. 아니 저는 살다 시장 후보가 일정을 비공개로 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봐요. 이거는 울산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까? 모욕? 저거 김상욱이가 이재명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방탄유리 세워놓고 아주 지금 네. 쇼를 했죠. 아니, 실제로 이재명이가 방검복에 방탄복 입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대선 때.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방탄유리 해갖고서 아예 그 유권자들 국민들하고 거리를 확 띄워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일정도 잘 공개를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니까 되더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저걸 따라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더해서 김상욱이 저게 뭐 족벌 언론들이나 좌편향 언론들이 하는 조사에서는 뭐 숫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울산 시민과 직접 만나서 욕 안 먹고 유세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민들과의 면대면 유세는 어렵다고 저자가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 화제를 만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쇼를 하겠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 시민을 노이즈 마케팅의 소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그냥 우리가 개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김상욱인가 하는 게 울산시지 후보인 줄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고 저게 뭐 방검복을 혼자 입고 돌아다니든 뭐 비공개로 하든 그거 뭐 개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한 것은 울산시의 우리 쪽 후보가 김두겸 현 네. 시장인데 지금 아직 그 박맹호 전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보수 우파, 자유파의 그 표가 지금 김두겸과 박맹호 사이에서 얼마라도 갈라질 위기에 있어요. 김상욱이가 겁나는 게 아니고 김상욱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저건 그냥 우리가 개무시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김두겸 표와 박맹호 표가 혹시 갈라지면 어떡하냐. 안 된다.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법을 내면 울산은 뭐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저 방공복 입고 쇼하는 거에 뭐 우리가 막 신경 쓰고 화내고 할 게 아니라 그럴 필요 없어요. 저거는 울산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다. 예. 근데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박맹우 후보 측 관계자분들이 듣고 있다면 무엇이 정말 존경받는 울산 정치 원로이자 선배님으로 남는 길인가 한번 좀 숙고해 달라라는 네.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민주당 후보들의 삽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원호는요 남대문 시장 가서 요새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어렵다는 상인한테 컨설팅을 받아봐라. 요새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장사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좀 젊은 사람들이랑 외국인들을 좋아하게 컨설팅 받아봐라라고 했대요. 이게 도대체 뭐죠, 박사님? 그 정원호한테 정말 택도 아닌 소리를 들은 분이 네. 그 남동시장에서 한 25년간 도매업을 하신 분이래요. 네. 그러면 거의 장사의 신이지. 장사의 뼈가 굵은 분이죠. 잔뼈가 네, 굵은. 네.
그 장사의 신인 이 남대문 시장 상인한테 훈수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정원호 저게 전해놓고 또 다른 시장에 또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자는 그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하고 이렇게 폼 잡고 사진 찍는 거가 그 선거운동의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원호는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 네. 우선 깐꾼을 덮고 싶어요. 차라리 컨설팅으로 칸쿤을 덮자. 그렇지. 야, 그렇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시대의 이슈 파이팅 능력이네요. 네. 네. 지금 정원호 저거는 깐꾼을 어떻게든 덮어야 돼. 네. 칸쿤 터지면 난리 나니까. 전재수 저거는 까르띠에를 어떻게든 덮어야 덮어야 돼. 되고. 예? 네. 김경수 저거는 드루킹을 어떻게든 덮어야 돼. 전재수가 그러면 정청래 하정우한테 오빠로 논란 일으켜준 거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차라리. 그렇죠? 까르띠에보다 오빠가 네. 낫다. 김남국이 저거는 어쨌든 코인을 덮어야 돼. 네. 예. 그러니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있잖아요. 네. 차라리 다른 이슈가 터지는 게 지 원래 약점을 덮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네. 진짜 칸쿤 덮겠다고 일부러 컨설팅 받아보라 한 건가? 근데 우리 국민의힘에 김채수라고 저도 참 좋아하는 동생이고 후배인데요. 예. 대학생 위원장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저 상인분이랑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저 이후에 찾아가서. 아하. 그게 일부 보도도 됐는데 저 상인분이 네. 아니 사람이 어렵고 답답해서 시장 후보 앞에서 털어놓으면 공감을 해주던가 더 잘하겠습니다 해야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상인들을 다 무슨 무지렁이로 내려다보는 건가? 당신들이 뭘 잘 못해서 장사 안 되는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컨설팅 받아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정원호를 보면 이재명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딱 저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상인들이 하소연을 하면 우선 이거 얼마나 힘드시냐. 우리가 다 우리가 못해서 이렇다. 그렇죠. 이러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재명이 정상이죠, 절대 원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깐충거리잖아. 네, 네. 왜 힘든데요? 아니 그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이런 식이잖아. 아니 시장에서 떡볶이 먹으면서 무슨 계란 서비스로 달라 했던 거예요? 옛날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이. 그러니까 저 유유상종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딱 이재명스러운 것들만 지금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짓이 이재명스러운 거예요. 예, 하정우 탈탈도 그렇고 저 정원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제 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모든 뉴스의 메인을 차지하게 될 건데 저는 이 좌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그 똥벌들을 앞으로 차댈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남은 한 달 민주당 후보들의 이 자살골 퍼레이드 이제 시작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한테 오빠라고 해. 힘들다는 상인한테 컨설팅 받으세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오죽하면 정의당도 경향신문도 한겨레도 돌아서게 만든 공소취소 특검. 여러분 30일 동안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지 모릅니다. 요즘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그 좌파들의 똥벌을 비교적 그 리얼타임으로 잡아서 잘 대응하고 있죠. 대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응을 이렇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페북, 또 김민수 최고위원의 페북, 네. 또 김민전 의원의 페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할을 크게 그럼요. 하거든요. 네. 요즘은 굳이 그때 장 대표나 최고위원이 기자들 앞에 나서서 기자회견 하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페이스북에 올리면 되니까요. 페이스북에 올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아직도 헛소리를 하지만 네.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페북이 우리 이 족벌 언론들이나 좌파 언론들에 의해서도 가장 많이 인용이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이런 좌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또는 똥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전선을 구축해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중앙당은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 선거 때 후보는 지역에서 백병전 하듯이 막 떨어진 이삭 하나라도 줍듯이 그렇게 몸으로 싸우는 것이고
중앙당은 공중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중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 미디어 시대의 공중전은 지금의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는 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선거를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다양한 뉴스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예방했다고 합니다.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해 보이셔서 우리 장동혁 대표 단식을 만류하러 오실 때 이후로 다시 오랜만에 이 현장 사진으로 뵙는 것 같은데 건강해 보이시고 저들이 대구 경북을 막 흔들려고 하는데 중심을 든든히 잡아주시는 인자한 미소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대구 경북 공동선대위는 이철우 지사가 후보 확정된 직후에 제시한 것이고요. 네. 그거를 추경호 후보가 바로 받았어요. 네, 네. 저걸 보면은 우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분이. 그리고 저 사진은 이제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만 나오는데 네. 다른 사진을 보면 이제 식탁에 앉아서 차담하는 모습인데 거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박근혜 대통령 바로 오른쪽에 유영아 의원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맞은편에는 또 경북도당위원장 하는 구자근 의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도 있고. 이인선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고 저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장면은 뭐냐면 유영아와 추경호가 마지막까지 경선 치렀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 유영하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격이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저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화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구 시당위원장, 경북 도당위원장만 딱 배석을 해서 저렇게 단합하는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구 경북의 저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자유파가 하나로 결집하고 있다. 단일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 저 장면 전에 장동혁 대표가 추경호 시장 후보의 개소식에서 아주 뜨겁게 하나가 되는 장면을 연출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대구 시민께 좀 마음의 상처를 드린 부분은 공식적으로 또 사과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저런 모임으로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우리 자유파의 단일 대우는 이렇게 착착 지금 이제 갖춰져 가고 있다. 후보들만 딴소리 안 하면 된다. 후보들만 지금 어제 우리 당의 상임 고문 9명이 자기 이름 다 내걸고 그리고 장동혁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문 냈잖아요. 대표 좀 그만 흔들어라. 입장문 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일 대우 구축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좌파 것들은 이제 온갖 똥볼들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반 이재명 전선 단일 대우 구축을 잘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쪽이 차는 똥볼을 실시간으로 시기적절하게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없어요. 이 선거 때는 계속해서 똥볼들이 나오니까 그때그때 잘 받아치는 방식으로 해서 득점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참 오늘 제가 아까 봤는데 이재명 지지율도 50%대로 떨어졌더라고. 뭐 그 수치를 안 믿더라도 중요한 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어요. 2주 만에 6%가 하락했대요.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저것들은 무너지고 있고 우리는 일어서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저 좌파 것들이 언론을 총동원해서 하도 대구 뒤집어질 것처럼 난리를 쳐서 내심 좀 그런가? 제가 또 부산은 잘 알아도 대구 사람이 아니니까 부산 사람이니까 대구가 불안해야 되나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렇게 인자하게 후보들과 함께 미소 짓고 계신 사진을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대구 경북 전선 이상무 문제 없다라는 안도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유영아 의원이 자기 개인 의견이라 그러면서 벌써 한 일주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선거 때 몇 군데의 그 지원 유세를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시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근데 아까 본 그 사진을 보면 저런 모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서문시장을 한번 가거나 또는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가거나 뭐 이런 나들이 몇 번으로 분위기는 확 뒤집어질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행보가 뭐
이 대구에서 구미로 간다면 대구에서 부산으로는 못 가겠냐. 대구에서 창원으로는 못 가겠냐. 그러면 그게 대구에서 어머니 생가가 있는 옥천으로는 못 오겠냐. 충청권으로는 그렇죠. 못 오겠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우리 그 자유파의 추동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만큼 이번 6.3 선거 승리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옥중에서 그 처절한 옥중 메시지를 안 내겠냐? 전 낼 거라고 봅니다. 6.3 선거와 관련해서. 투표하라고. 예, 투표하라고. 다른 메시지가 뭐 필요하겠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자유파가 단일 전선을 구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같이 함께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저의 상상일 뿐인데요.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포시장에 한번 오실 수도 있지 않나. 아, 좋죠, 좋죠. 그러면 예. 북구에 사는 보수 성향의 분들은 무소속을 어떻게 찍습니까? 그러고 나면 네. 그거 아주 멋진 생각이네. 그런 생각도 언뜻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네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저의 상상일 뿐입니다. 근데 예. 오늘 저렇게 함께 해주신 사진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안도가 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박 대통령님 얼굴이 또 건강이 좋아 보이셔서 미소가 밝아 보이셔서 그게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울산의 한가운데 흐르는 게 태화강. 네, 태화강이죠. 태화강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국가공원 있잖아요. 국가정원.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루어진 건데 그 굉장히 그 애정을 갖고 있고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대요. 네. 그러면 대구에서 울산 거쳐서 부산까지 멋진 투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들게 하는 좋은 소식을 모처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6,000분 넘게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고 힘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화수목금은 오후 3시 라이브인 거 아시죠? 내일은 2주 만에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어린이날에도 라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또 실시간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계속 당하고 무너지고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작은 승리 하나가 소중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승리해본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 챔피언 먹어본 사람이 챔피언 먹는다고 합니다. 우승해본 사람이 우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승리라도 그 승리의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 특히 함께 진행되는 14곳의 재보궐선거, 에서 우리가 전부 다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선거를 의미 있게 승리를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내내 지기만 하다가 마침내 역전시키고 다시 일어서는 승리의 그런 기억이 될 거예요. 그것이 2년 후 총선 승리, 3년 후 대선 승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그 의미 있는 승리를 지방선거에서도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도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자. 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분 패배주의는 적들이 가장 바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승리라도 이기겠다고 으쌰으쌰 하는 것 좌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 저희 멸콩TV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힘내서 달려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입니다.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